저희가 오프닝에서 말했지만 뭐 네. 우리는 1년 내내 특집이어서 내내 특집이 있습니다. 4, 4분기 특집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2017 채용 시장을 말하다 그 첫 시간 자, 오늘도 함께하실 분이 계시죠. 네. 이분과 함께하면 참 시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십시오. 채용 시장을 말하다. 어때요? 어때요? 이 타이틀 어때요? 이 특집 있을 때마다 앞에 뭐 BGM 영상이 나오잖아요. 저희 양손아 조윤출이 굉장히 고생은 했는데 네. 전 지난번 게 더 낫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 크리스마스 때. 왜 떨어졌나? 네, 왜 떨어졌나 그 어감도 좋고. 그러니까 네, 이거 그랬던 좀 것 같습니다. 약합니까? 좀 약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네, 한번 노력- 그래도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단호하게. 아니에요? 네. 지금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조윤출이 아주 그러니까. 속으로 좀 적당히 해주셔야죠. 욕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욕하고 있대요. 고생은 지금. 예. 했는데 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음. 좋아질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뭐 했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어제 양꼬치 먹었어요. 특이하시네요. 네. 양꼬치에 찍다였습니까? 건국대학교 쪽에 가서 네. 거기 아주 그냥 부랴석이더만. 건대 뒤쪽에 아주 그쪽 뭐, 예. 전 처음 가봤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번화하더라고요. 양꼬치 간판이 한 90% 이상이고요. 놀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셨군요. 지인들과 만나서 예. 간단하게 아니, 시간을 가족들은 뭐 하고 보냈습니다. 가족 냅두고 지금 지인 만나서 양꼬치 먹었어요? 가족들은 또 다른 또 활동을 하고 아. 저는 지인들 또 좋은데 만나서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네. 뭐 빨리 합시다. 개인 네. 얘기하면 그만하려 그래. 그러니까요. 되게 그래요. 아니 그리고 또 남의 연말 개인산 다 팔려고 그러면서 본인은 말을 안 해. 아, 연말이고 주세요. 하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민혁 쌤께서 좀 덕담 한마디 하고 그래요. 시작하죠. 그래요. 우리 구직자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네. 사실은 CJ가 이번 주에 수고가 많았다면 좀 영혼을 담아서 하면 안 됩니까? 예. 아니 근데 뭐 오늘 아침만 해도 또 구직자분들 또 사연을 보다가 또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화났어요? 그러니까 CJ가 이번 주 최종 면접 결과 발표하는 거 외에는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공시가 끝난 상황이라 그렇군요. 뭐 합격을 하신 분들이야 굉장히 또 지금 기쁘시겠지만 뭐 면접 전형이라든지 뭐 서류 전형에서 지금 떨어지셨던 분들 저희 방송 또 끝까지 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년 특집 이런 얘기하면 송년 특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은 따뜻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분은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분이십니다. 잡정보센터 입성하자마자 너무 제가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애하는 후배입니다. 예.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뭐,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칭찬이 끊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 구분할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아주 그냥 한 방도 입혔네. 아무래도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2주 동안 쓰고 나왔던 크리스마스 이 머리띠 있잖아요. 그게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아무튼 상당히 어울리는 네. 그런 머리띠였습니다. 오늘 예. 특집이 이제 끝나서 못 네. 써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016년 공채를 짚어보고요. 2017년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에 플랜을 짜보는 2017 채용 시장을 말하다. 약하네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떨어졌나 보다 훨씬 떨어졌나가? 약한 느낌. 네. 예. 자,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업 어딘지 항상 뭐 이 기업이 항상 뭐 첫 번째 그룹으로 토합니다. 현대차 그룹 얘기해봐요. 현대자동차, 예. 네.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이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모비스라든지 또 정말 구직 시장에 있어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회사고요. 지난주 그 수요일이었던가요? 최종 합격자 발표를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꾸준히 봤던 몇몇 분들도 합격을 했다고 네. 최종 합격했다고 또 소식도 저 전해주고 궁금한 게 그래서 뭐냐면 네. 모비스를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 이외에는 그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 아는 그 지인이 LG 계시다가 그렇죠. 현대 모비스로 이제 그 이직을 하셨 뭐라 이직보다는 뭐라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제 음. 이직을 했는데 네. 그 이직하는 과정이 몇 달이 걸렸대요. 그런데 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전화해서 음.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떻는가 이런 걸 다 알아본다는 게 글짓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 기술하고 이런 거 중요치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위 지금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퍼런스 체크이라 그래서 평판 조회를 합니다. 평판 조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안 경력상 났었는데 그래 평판 평판 조회. 조회. 저도 이제 맞아요. 평판 조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이렇게 뽑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김승재 씨 어떠냐. 그러니까 그 이력서 상에 본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적도록 돼 있어요. 경력 사원분들은 그렇죠. 채용을 할 때. 예, 그래서 예, 예. 그분에게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이전 직장의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 뭐 대학원에서 뭐 공부를 했다면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의 성향이 어떠냐. 그래서 맨 처음에 네. 그 지인이 본인의 어떤 인생을 걸고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해서 네. 이직을 하기도 하죠. 국정원 전화 온 줄 알았다고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근데 그 평판을 꼼꼼하게 좋게 해야 했다.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런 만큼 모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 자동차 자체가 이제 완성체 업체고 네네. 모비스는 이제 완성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어떤 강점이 있는 분들이 모비스를 선호를 하고 실제로 연봉이나 이런 수준들도 자동차 못지않게 또 높아요. 현대차에 비하면 어때요? 비슷해요? 모비스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연봉 수준으로 보면은 네, 그리고 역삼동에 또 있어요. 역삼동 맞아요, 그 맞아요. 7번 출구 쪽에 예. GS 타워 있는 또 그쪽 예, 예, 영역에 예. 있어가지고 굳이 그 대각선에 바로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 구글 예. 쪽, 그 이쪽 그 테헤란로에서도 아주 그 선호도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 그렇군요. 구직자들 아주 인기가 많죠. 어쨌든 네. 현대차 그룹을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주가가 높아졌네 낮아졌네 상황이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로망은 뭐 현대차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한 10,000명 정도를 채용을 했고요. 네. 이번 하반기 때 이제 13개 계열사, 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모비스, 뭐 다이모스 이런 13개 계열사에서 한 7,000명, 그리고 상반기 때 한 3,0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삼성 못지않은 대규모 채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CJ라든지 뭐 LG에 비해서 구직자분들이 꼭 노려볼 만한 회사다. 네. 뭐 그렇게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리고 네. 또 연봉하면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봉도 우리가 그때 한번 특집으로 다뤘었던 것 같은데 초봉이 이제 한 6천만 원 세 전으로 해서 뭐 물론 이제 인센티브나 이런 게 포함이 되면 더 높다고 그걸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제가 지난주에 진짜로? 또 그 만나서 현대자동차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 네. 술자리니까 좀 얘기를 해달라. 방송에서 내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약간 그 경계해요, 저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교육을 받는 것 같아. 얘기를 할 얘기하지 거다. 마. 그래서 결국에 이제 털어놨는데 6천 그 이상 받았고요. 네, 월급 통장에 찍힌 게 그러니까 자동차 세후가. 세후죠, 그러니까 통장에 이제 찍힌 게 그리고 신입사원 연봉. 그러니까 입사 그분이 이제 2년 차였는데 네. 통장에 이제 그 입금된 거 기준으로 그 해서 인세 포함된 거죠? 다 포함이 됐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해줬어요. 이제 과장 정도가 되면 이제 1억이 넘는다. 우리 회사는. 그 게다가 이제 연구 개발 부서로 또 가면은 뭐 1억 충분히 넘는 이분이 상회하는. 모비스 지금 과장으로 왔는데 예. 연봉 협상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엄청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매력적인 회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에게 그래요. 딱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주. 예. 맞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파란색을 입고 왔어요. 현대차에 맞춰서. 뭐 블룸 해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좋네 안 좋네 해도 네. 현대차그룹이나 삼성전자 같은 그 대기업들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워너비 로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내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합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먼저 현대차그룹 공채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우리 여신입니다. 구본아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말 대학생들에게는 1순위 지원 기업이죠. 실제로 저희 친동생도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기업이어서 저도 굉장히 관심 깊게 이제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대차 그룹 어떤 식으로 공채가 진행됐는지 2016년 공채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채 과정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과 HMAT라고 불리는 현대자동차 인적성 검사, 또 세 번째 1차 실무 면접, 네 번째 2차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류 전형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학점과 영어 점수, 학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자소서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는 총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개인의 삶 중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이나 그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본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또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이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소서와 또 학점과 학력, 성적을 적어야 하는 이 서류 전형에서 과연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지 스튜디오에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분학 캐스트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공채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았는데요. 참 동생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현대차 꼭 민영 가야 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현대차 꼭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네. 자, 9월 5일에 저희가 그 현대차 하반기 달라진 점을 집중 분석했었는데 그랬었죠. 첫 번째가 이제 자소서 1번 항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번 항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걸 왜 확인을 하는지 좀 의아한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에요. 그 현대자동차는 팀장님들이 이 장무정 팀장님 전에는 또 장혜림, 장혜림. 장씨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무정 채용 팀장님께서 인터뷰하셨던 내용 중에 현대자동차가 사회에 혜택을 준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우리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자 1번 항목에서 지원자의 어떤 인생관을 물어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 항목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17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1번 항목은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항목이라. 그래서 네. 구직자분들이 꼭 한 번은 본인의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되 팀장님이 강조하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회사에 대한 같습니다. 관심 조금 있어야겠어요, 그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소서에서 2016년 현대차 공채 자소서 어떤 점이 무엇이 중요했는지 그 특징을 한번 해봐요. 한번 네.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해, 네, 잘하더라고요.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자소서 첫 번째 이제 Y에 대한 질문인데 Y. 네.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Y. 자막도 지금 보시면 궁서체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허. 여기 밑에. Y.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궁서체 궁서체. 저것도. 네, 일부러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네, 예. 세 가지 항목으로 아까 구분학 캐스터도 이제 읽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인생관에 대한 거고 네. 2번도 왜 현대자동차가 지원자가 생각하는 어떤 회사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왜라는 걸 또 물어보고 있고요. 또 3번 항목도 역시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총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다 왓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펙을 쌓았니, 뭐 어떻게 쌓았니, 어디서 했니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Y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자기소개서의 어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네. 자소서에서 이거를 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 뭐 what보다 그쵸. why를 중요하게 봤다. 네, 네. 현대차와 연결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자소서 그 작성법에서도 잠깐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너무 무리하게 현대 자동차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 Y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내가 갖췄다 이거보다도 그걸 싹 빼고 그렇죠. 본인의 어떤 정말 선택 기준에 주력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본인의 생활이 일단 본인의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지난날에 대한 네. 그 집중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게 그렇죠. 없으면은 쓸거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또 현대차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변별력이 떨어지는 너무 거야. 어거지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평소에 항상 도전적으로 살았다. 일례로 어학연수 굳이 갈 필요도 없었는데 갔다. 근데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더라. 나도 도전, 너도 도전. 우리 크루스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Y에 대한 게 전혀 드러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차라리 우리 네. 맨날 선전할 때 기프트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 경험 같은 걸 좀 네. 연관지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광고를 좀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시면 네. 그 안에 좀 드러나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맞아요. 바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라 다라라라. 그거는 안 하길 바랬어 사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거는 하면서 왜 했나 싶었어요. 그쵸. 미안해요. 네. 예. 정말 안 하길 바랬는데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까 시작하시죠. 네, 지난주 수요일에 이 현대차 최종 지원이 이제 뭐 합격 완료가 다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혁 쌤 제자 중에서도 네. 좀 많이 붙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그 친구 네. 우리 이쪽에 나왔던 이승원. 이승원 안 학생은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H맷에서 불합격을 했고요. 다만 이제 승원 씨는 1차 벤더 업체인 구미에 이제 그 공장이 있는 1차 벤더 업체 평화 현대와- 발리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현대와 연관이 있는. 연관이 있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으로 이제 입사를 변속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탄탄한 미션 또 만드는 회사라. 회사? 네. 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경력을 좀 쌓기로 했고요.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스펙인데요. 네네. 전공이 곧 스펙입니다.
그렇게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전공 또 궁서체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지원자의 전공이고 스펙이니라. 그렇죠. 다시 이런 말해서 느낌이네요, 그죠? 어학 점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격증도 중요한 게 아니다. 봉사활동 경력상 이게 아니라 곧 내가 전공한 분야가 지원한 직무와 매칭이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그렇죠. 친구들은 구브라케스터 그건 저기 바로 동생. 서류 통과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자동차 좋아하잖아 지금 동생이 좋은 학교 다니니까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동생 사랑하는군요. 네. 아까 그래도 방송 전에 네. 그 조명 쌤한테 막 그 맞아요. 고민 상담하던데 저 정도 그러니까 국민대 훌륭하죠. 자동차면 아니, 훌륭한 그럼. 거죠. 아, 그럼요. 이미 그 전공자, 그러니까 자동차 공학을 전공으로 가지고 끝판왕이다. 있는 그 대학교가 대한민국에 5군데가 안 돼요. 어디예요? 성균관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명대, 가천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민대, 국민대. 그리고 몇 군데 없거든요. 자동차 공학을 만들어 놓은 그 인하대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내 전공이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혹시 영상 보시는 이런 분들이 굳이 또 무슨 기사 자격증을 딴다라든지 토익 공부한다라든지 이런 생각 좀 저는 하지 마시라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본다면 네. 자소서 대 스펙, 그러니까 현차는 전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소서 대 전공 어떤 게 중요한가요? 전공. 이거는 전공이겠죠, 뭐 뭐. 100%예요. 이건 자소서예요. 자소서예요? 이건 100%입니다. 전공이 이거는 너무 틀렸네. 그러니까 전공 이거죠. 그러니까 전공이 부합하지 않으면 이미 자소서를 읽기 전에 필터링이 되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전공은 건 기본 베이스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전공만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소서로서 승부를 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시면 현대자동차의 그 윤의성 그 당시에 참 이제 많은 사람이 대, 화수분처럼 솟아나와. 이미 대리님이었으니까 지금 과장님 윤의성입니다. 윤의성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소서를 평가를 할 때 삼성 같은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돌려서 삼성이 좋아하는 단어들이나 키워드들을 쓴 그런 자기소개서에 높은 가산점을 주는 반면에 네. 현대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제가 윤희성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골방에 갇혀서 네, 몇 시간 동안 몇백 장의 자소서를 우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실무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소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자기소개서라면 그 사람이 학점이 좋거나 학교가 좋아도 불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부터 자소서는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 대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6년 현대차 그룹 서류 전형을 짚어봤고요. 예. 자소서에 합격한 뒤의 전형에 대해서 구분학 캐스터가 정리해서 보여주신다고 함께 합니다. 보시죠. 네, 현대차그룹 공차에서 서류 전형을 합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준생들의 수능, 현대차 수능이라고도 불리죠. HMAT라고 불리는 현대차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정보 추론, 인성 검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이 총 235분이나 됩니다. 이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까지 합치면 총 5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시험인데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인적성 검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면접들이 남아 있습니다. 면접은 총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입니다. 이 계열사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차를 위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소서를 기반으로 경험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는 BI 면접이 있고요. 또 경영 관련 주제로 3, 4명이 토론을 하는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이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해당이 되고요. 이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 관련 주제로 PT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1차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2차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임원 면접인데요. 임원 면접은 면접관은 3, 4명 정도가 되고요. 면접자는 4명에서 한 조를 이뤄서 진행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자기소개나 일상 관련에 대한 그런 영어 면접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HMAT와 또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스튜디오에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16 현대차그룹 서류 전형 짚어봤고 저희가 그 뒤에 자소서에 합격한 뒤의 전형에 대해서 구분한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네. 먼저 인적성 HMS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좀 짚어볼 텐데 하반기에는 좀 뭐 쉬웠다는 평이 있었죠? 그건 이제 풀어보지 않은 기자들의 의견인 거고요. 얘기고, 그러니까 네.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아까 자소서, 두 번째 얘기했지만 세 번째 이제 인적성은 쉬운 듯 쉽지 않은.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그 쉬운 듯 쉽지 않은인데 어려워요. 문제 그러니까 봤어요? 문제 유형 저도 봤는데 저는 못 풀어요 이런 거.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이건 고도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기 그래요? 때문에 뭐 제가 뭐 인적성 공부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아, 그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현대자동차는 정확도예요. 정확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러니까 G사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기도 해야 되고 정확하고 동시에 다 가져가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언어 문제가 25개인데 한 10개 정도밖에 풀지를 못했는데도 합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신에 10개는 자기가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특이한 게 지금 4년째인가요? 계속 역사 에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문제 이렇게 아마 나오는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의 상황과 연계하여 한글 창제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서술해라. 요거는 좀 그때 상태 상황을 좀 알면은 뭐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재밌어요. 순수 한글 단어 하나를 쓰고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라 그렇네요.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또 답하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만 관심 없으면 뭐 예. 그렇죠. 집에 가셔야죠. 네. 자, 그렇다면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BEI 면접이죠. 그러니까 자소서 기반 면접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이게 해주셨는데. 뭔 약자죠? 이게 네. BEI라고도 하고 BI라고도 하는데 Behavioral Event Interview라고 그래서 아하. 지원자의 그 과거 행적 또는 행적들. 그 행동들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죠. 직무 관련된 역량이 있나. 그러니까 그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직무 관련된 어떤 능력을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BEI 면접은 저희 학생 중에 한 명도 그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고윤정 대리. 고윤정 대리가 고대리님.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고윤정 대리가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하는 질문이 현대자동차 왜 지원했니? 또는 뭐 너는 졸업이 2017년 2월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은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던져요, 툭. 그럼 이제 미끼를 물겠죠? 이 사람이? 이랬던 뭐 자동차를 뭐 분해했던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럼 진작에 얘기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취조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니? 다른 대안은 없었니? 학점이 좋은데 뭐 대학원 진학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걸 했니? 팀원은 어떻게 꾸렸니? 팀원을 꾸릴 때 너는 그럼 리더니 아니면 뭐 팔로워니? 구체적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의 경험을 점검하는 방식이라 우리 그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저는 자기 경험에 대해서 좀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얼마든지 긴장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고 요 면접을 또 진행하는 회사가 롯데나 이제 다른 몇 개 계열사들이 있어서 한번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기아자동차 포함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가 BEI 면접을 합니다. 현대건설, 현대제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을 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첫 질문에 뭣도 모르고 거창하게 대답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도전적인 경험 얘기하라 멋있게 그랬더니 보이려고 막 되게 토익 점수 딴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윤정 대리 같은 면접관들은 절대 끊지를 않아요. 지원자가 한 그 답변에 대해서 뭐 지원자 누구씨 다른 거 해보세요 이렇게 그게 안 하고 아니고 그냥 그걸 계속 물건 들어주는군요. 계속 그냥 듣는 거야. 근데 경험 선택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 아주 좀 대비가 필요한 면접자라고 그러게요. 생각하죠. 본인의 어떤 과거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좀 돼야겠고 네. 구체성을 띄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모집 직무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그때 뭐 국내 영업 파트 좀 갈리고 이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네. 짚어줄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플랜트 운영, 플랜트 기술, 품질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던 거를 그냥 플랜트 이런 식으로 하나를 통합해서 채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부활이 됐죠. 문과분들 채용이 이제 공채로 없고 수시로 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공채로 문과분들 전형 국내 영업, 해외 영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영업 서비스 부문 이렇게 하고 경영 지원 부분도 이렇게 통합해서 뽑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문과분들도 현대자동차 충분히 전 노려볼만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좀 같아요.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국내 부문과 해외 영업을 플러스해서 영업 서비스 부문 통합 채용을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국내 영업할 때는 크게 영어를 신경 안 쓸 테고 네. 또 해외 영업할 때만 신경을 쓸 테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국내 해외 구분 없으니까 여기 영업 서비스에 들어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해야 된다는 거라고 정확한 해석을 해야 지적이죠.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워낙에 이제 그 수익 구조 자체가 해외에서 거의 70% 이상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들어오는 직원 자체는 어학 능력이나 이런 게 분명 우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구분학 캐스터도 읽어주셨지만 여기는 특이하게 영어 전형이 임원 면접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학 임원들이 평가가 잘하시나 보네, 영어를. 그러니까 최종 그렇죠. 그 임원분들이 잘하시기도 하고 보고서 그게 자체도 중요하다는 영어로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토익보다 토익 대신에 말하기 점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두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국내 영업만 노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현대차 가는 경우에는 국내 영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상기하시고 토스 꼭 잘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너무 못해요 요새 친구들 영어를. 징그러워 정말. 정말 아니 중학교 수준인데도 이렇게 정색한 그 건 진짜 정도예요. 아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최종까지 왔던 어떤 기계과 분인데 네. 이 성적은 친구가 좋은데 토스는 6이야 6. 어. 토스는 6이면 이게 토익 점수로 환산하면 한 800 800 초반이면은 그쵸. 적어도 내 소개 정도는 1분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정말 박명수보다 못해. 그러니까 아예 Would you 그냥 like some coffee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자소서 중요하다, 인적성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공계니까 나는 영어는 안 중요해도 될 거야 이러다가 최종에서 미끄러지는 분들 저 그럴 굉장히 수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최종까지 갔는데 그렇죠. 영어 때문에 그리고 이 떨어지면 최종 그 영어 구술 면접을 저희 같은 이런 국내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네이티브 분들이 모셔서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정도 되면은 그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네. 있어요 외국인들 네이티브 분들. 강사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국인 직접 분들. 1대1로 한다니까 1대1로 둘이. 정말?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일방 통역만 되는 거야. 내 말만 하고 저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Pardon me.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팔등미. 면접 예. 최종이고 이래서 좀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오늘 못 하고 왔어. 쉬운 지금 거 기분이 물어봤는데. 어때? 이거조차도 아유. 대답을 못해서 근데 뭐 아침 먹었다 그러고 오케이. 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새 안 친구 되죠. 영어 너무 못해갖고 저는 뭐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진짜 네. 궁금했던 게 요즘 뭐 외계인 스펙이다, 당구의 최고의 스펙이다라고 해서 영어도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냥 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 제가 볼 때는 그냥 스펙.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그 누구예요? 그 기억이 안 나네. 외계인은 뭐야? 박태진 학생도 제가 그토록 너무 안타까웠던 게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어 능력이 안 따라주면은 사실 학생의 기본은 학점 관리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건데 그게 네. 안 되면은 대외 활동을 잘했던 뭐든 그렇게 관심이 안 가요. 그렇네요. 그 반대 의미로 또 영어를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 많다. 진짜 못해. 그것 아유, 때문에 정말. 좀 어떤 징그럽겠어. 공병상련. 영어 예. 공부를 좀 좀, 많이 예.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좀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영어 자, 공부를 하세요. 영어 공부. 맞습니다. 제발. 영어 능력 공부. 그래요. 말할 수 기술적인 있는 거 말하기 말고. 능력. 지금 이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못해서 한 얘기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 H는 맞아요. 그 어려운 걸 통과를 하고 나서 그 장장 맞아요. 3개월 채용 전형을 견뎌놓고는 마지막에 진짜 한마디로 이제 안타깝겠네. 그쵸? 아니 21세기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라고 최종 면접 때 해외 영업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In the near future, I'm sorry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얘가. 심각하네요. 그냥 In the near 21st century, I'm sorry 이러고 그냥 뭐 끝나버린 거야. 말을 못해. 그 뭐 그냥 이상 전혀 생각이 안 나왔어.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어쨌든 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모집 음. 직무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경쟁률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그럴 것 같은데 같아요. 뭐 바늘구멍이었던 분야나 아니면 대궐문처럼 활짝 열려 있어서 많이 채용한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있겠어? 대궐문 같이 많이 채워. 없겠죠. 저도 물어보면서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좀 바꿔서 물어봐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연 있을까? 네. 바늘구멍 있어요. 바늘구멍 확실히 이번에 네네. 현대 모비스에서 아까 전에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지만 소프트웨어 직무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 모비스, 그러니까 보통 소프트웨어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관과라든지 우리 판교 특집도 했었지만 그런 게임 회사만 있을 줄 아는데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직무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여기는 실제로 Hmet 시험이 끝나면 따로 필기 시험을 코딩으로 봅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직무인 반면에 대건물까지는 아니어도 두 자리에서 한 세 자리까지도 채용을 하는 직무가 이제 플랜트 기술 쪽이죠. 네. 울산 가야 하는 네, 전주 공장이나 아산 쪽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이쪽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현장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채용 규모가 많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서울만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울산이든 뭐든 일단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의 어떤 그런 편차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런 것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시간 많지 않아서 2010년 대비 17년 네. 많이 뽑을까요? 채용 규모는 분명 줄어들 것 같아요. 줍니까? 네, 한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 많이 뽑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런 거랑은 채용 규모 크게 상관이 없이 짐작하건대 한 10%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그럼 많이 줄은 거 6,500명 아니에요? 정도? 네, 6,000명 초반에서 한 6,500명 정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뽑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네. 규모는 분명 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공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소서 비중 상당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저는 자소서.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 뭐 Hmet이 됐든 면접이 됐든 최종 임원 면접이 됐든 우리가 서류 단계는 넘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서류 단계에서 변별력, 여러분들이 소위 컨트롤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항보다는 자기소개서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아마 새 항목을 그대로 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나 점검을 해보시면 분명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그 도움 줄 수 있는 우리 민혁쌤의 책이 또 있어요. 네, 그 책을 좀 맞아요. 더 사서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이런 깨알 홍보까지 하면서 우리 네.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께서는 뭐 잠시 후에 이제 2부에서 네, 네. 봐야 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학생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법곡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직업방송